자, 오늘도 어김없이 외신 인사이드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 진짜 보니까 아무리 봐도 김연아 닮긴 닮았다. 눈매가 똑같다. 표심 곤란해요. 눈이 두 눈매가 개예요. 똑같아 진짜. 소문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자, 우리 태문영 기자 나왔습니다. 외신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하나 두 번째죠. 네. 우리 나머지도 다 두 번째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두 번째예요. 자, 오늘 해줄 거 얘기해 보세요. 오늘 얘기해 주실 네, 거.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요새 최근 문제가 많았던 우크라이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 증시 지난주에 증시 때린 것도 우크라이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소식은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소식인데요. 최근 신흥국 우려가 지속이 됐었죠. 근데 이제 그 기사의 서문을 열면서 첫 번째로 언급했던 게 우크라이나도 신흥국 우려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했던 서구의 기업들이 난관에 봉착을 했는데요. 이탈리아 은행 유니크레디트가 우크라이나에서 ATM기의 인출액을 제한했다던가 또 러시아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칼스버그 나르노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그 서방에 있는 기업들이 좀 고전을 했었죠. 그래서 신흥국에 진출한 서구의 기업들이 두 가지 전략을 써서 지금 난관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현재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평가해서 팔 걸 팔고 구조조정을 하거나 장사가 아예 안 되는 건 접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전략으로는 아예 현지화 전략을 더 강화하자. 그래서 현지에 있는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신흥국에서 아예 생산을 더 늘리면 환율이 변동했을 때 해지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신흥국에 있는 정부들이 좀 자국 그 기업을 육성하려고 할 때 보호무역주의에서 조금 덜 피해를 보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복잡한 곳인데, 그죠? 지금 특히나 크리미아 반도. 원래 크림 아닌가요? 크림? 이 크리미아 반도라고 했나요? 크림이야. 크림? 크리미아. 이제 그 70년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과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의 차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케아라고 불렀더니 어떤 분이 아이케아 그러면서 아이케아는 영어시가. 영어식 발음이에요. 아 그래요? 아이케아가 이케아는 이제 원래 그 나라 사람 발음이고. 근데 어쨌든. 저는 전쟁을 할지가 굉장히 맞아요. 궁금해요. 야, 그래서 그걸 좀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보는지 물어보려고. 환율이 그 제일 먼저 외환시장은 반영하는 관심이 거 아니야? 없어요. 지금 네,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사태에는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 없어요? 네, 중국 문제 오히려 네. 좀 더 중국이 더 집중을 심각하게 하고 큰, 있지. 네. 우리나라 안에 우크라이나 돈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죠. 외환시장은 관심이 없다. 그렇긴 한데 오늘 이제 템플턴 펀드가 채권 역순구매했다고. 그러니까 템플턴 펀드가 우크라이나 채권에 투자를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템플턴이 원래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채권도 많이 샀는데 이제 원화 채권이 워낙 유동성이 좋다 보니까 이제 그 위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에 돈을 빼갔다. 그래서 1조 원을 역순구매갔다. 이런 뉴스도 오늘 있었거든요. 평가손이 크더라고요. 자기 우크라이나. 이제 크리미아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네. 지금 걱정되는 건 그거거든요. 그 파이프 잠글까봐 수도꼭지. 수도꼭지 2번 잠갔었죠, 여태까지. 2번을 잠갔었는데 평균적으로 그때의 그 국제 가스값이 평균 한 20% 정도 급등을 했던 것 같고 유가가 한 10%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그때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증시의 충격. 일단은 전쟁 가능성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저희가 밀리터리 덕후라고 혹시 밀리터리 덕후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나요? 70년대 이전생이기 때문에. 예, 밀덕이라고 부르고요. 네. 밀리터리 덕후는 뭐냐면 항공모함 사진, 전투기 사진, 아니면은 그런 전투 장비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밀리터리 덕후라고 하는데요. 왜 덕후야 근데? 이 덕후라는 것은 일본 말에서 나온 건데 일본 말의 그 어떤 한 가지 사실에 집착하는 사람을 오타쿠라고 부르거든요. 네. 오타쿠, 오덕후. 오덕후. 네. 우리말 그래서 하시는 네. 오는 성이니까 빼고. 네네네. 그래서 오케이. 덕후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네.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요. 이런 것까지 해도 되나요? 양도 어떤 거예요? 그 서양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오타쿠를 해도 스케일이나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 우리 옆 때문에 자, 우리 옆으로 네. 그만 좀 세고 네, 그래서 빨리 얘기해 봅시다. 밀덕들의 분석에 따르면 일단 우크라이나 군은 거의 대부분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그 군수 장비들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주일 이상 끌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배를 끌고 나가려고 해도 탱커를 몰고 나가려고 해도 그 장비나 부품적인 문제 때문에 일주일 이상 끌 수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낮은 거 아니냐. 미국이 네. 미국이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네. 미국이 끼어들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그건 직접 안 끼어들죠. 끼어들 수 없다고 저도 들었어요. 직접 안 그거는 3차 끼어들고. 세계 대전이다 그러니까 어떤 블로그에서 봤어요. 대전이다 그러니까 어떤 블로그에서 봤어요. 우크라이나의 그 반 러시아 정부에 이제 무기를 대주겠지. 아무튼 거기까지는 제가 계산해 넣지 않았는데 예,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미 아까 그 환율 시장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 시장도 뭐 가스값, 유가 이 정도는 움직이겠지만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은 그러니까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한 10% 급등을 해도. 10% 정도까지는 근데 뭐 유가가 사실 일시적으로 올라도 지금 미국이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품 시장 분석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유가가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한계가 보고 있다. 예,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풀겠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러시아 때문에 뭐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푼다고 하더라도 뭐 원유라는 게 그 러시아에서 잠근다고 미국이 틀면은 또 유럽에서 꼭지 틀면 그대로 수도 꼭지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그 수송 그거를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장 큰 타격이 있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아마 그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수단이 없는 건 아니다는 그 어떤 발버둥이지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제대로 된 대책은 못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푼다는 거는 미국 내 유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거지 글로벌 유가를 안정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유럽 경제가 지금 이제 막 돌아서서 살아오고 있는데 거기서 자빠지면 충격을 받으면 우리나라의 대유럽 수출이 요즘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건데 미국은 별로 안 좋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쇼어링 때문에 별로 없고 유럽 수출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그거 충격받으면 지금 우리 증시는 한번 레벨 다운 하지 않을까? 근데 유럽 수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줄어든 걸로 10% 정도로. 그러니까 워낙 신흥국하고 중국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근데 그게 유럽에 직접 수출하는 비중만 놓고 보면 안 되고 중국이나 신흥국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걸 생각을 해야죠. 요즘은 베트남 통해서 유럽 가는 게 많아요. 같은 비중으로 간다고 봐야 되니까. 예. 어쨌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크리미아 반도 문제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보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경로를 통한 우리나라의 충격은 아무래도 좀 우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네, 워치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은 비즈니스 위크지에서 가지고 온 소식인데요. 네. 페드 관련된 소식입니다. 페드와 공화당의 갈등을 다룬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뭐 청문회를 주재했던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제 판살링 위원이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떤 주장이었냐면은 페드를 좀 감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그동안 뭐 시장에 너무 많은 혼선을 줬고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시장에 했던 이례적인 조치들이 그렇게 효과를 발휘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뭐 공화당은 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믿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즈니스 위크지는 페드가 고려할 만한 대안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대안으로 테일러 준칙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테일러 준칙은 원래 페드가 지금
그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사용을 네, 했죠. 그게 위기 이전까지 했죠. 네. 그런데 위기 이후는 어차피 지금 그 위기 이후에 쓰고 있는 통화 정책이 컨벤셔널하지 않은 그렇죠. 예. 언컨벤셔널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뭐 테일러 준칙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상황은 상황이 아니고 아니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돈 뿌렸던 거 다 회수하고 나면 다시 이제 테일러 준칙으로 돌아갈 텐데 테일러 준칙에서 고려한 요소가 몇 가지 있죠. 뭐예요? 물가하고 성장률이죠. GDP 갭, 예, 예. 물가 갭, 예. 그죠? 그래서 물가하고 성장률하고 어느 쪽에 더 더 비중을 둬서 그거를 정할 것인가. 그 웨이트만 정해주면은 뭐 그걸 감안해서 적정한 그 금리 수준을 도출해 주는 게 그게 이제 테일러 룰이죠. 근데 이번에 그 시카고 연은 총장가요? 하여튼 에반스가 네. 예. 제시한 게 더블 맨데이트 제시했잖아요, 그죠? 그 물가하고 다음에 실업률. 실업률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좀 안 되겠다. 경기 상황도 고려해야 되겠다는 게 이번에 이제 새로 취임하는 부총재 스탠리 얘기. 피셔. 네, 부총재 얘기고. 그렇죠. 에반스 룰이라는 게 이제 실업률이 6.5% 도달하고 물가가 2%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그 금리 인상 같은 거를 고려해 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지금 6.5% 레벨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이제 수준까지 지금 실업률이 떨어진 거니까 지난달인가요? 그 옐런 의장의 발언을 굉장히 지금 시장이 주의 깊게 지켜봤었죠. 언제 금리를 올리려는 시그널을 줄 것인가 이런 걸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초저금리를 더 유지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시장을 이제 흔들지는 않았죠. 예,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제 미국의 그 실업률 지표가 네. 우리나라처럼 이게 체감 실업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들 때문에 실업률이 낮게 나온 거지.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순간 실질 체감 실업률 U6인가요, 그게? 하여튼 그거는 확 올라갈 거다. 지금 그래서 현재 실업률이 우리가 미국에 보고 있는 실업률이 진짜 실업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그 페드를 지금 감시하고 규제하겠다 이러고 하는데 배경은 어떤 거예요? 저한테 물으셨나요? 그럼 내가 좀 누굴 찾아보세요. 여기 있으면서 여기다 물어볼까? 실은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그럼 이쪽에도 물어볼게. 제가 그럼 예. 그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가장 그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 공화당은 진짜 뼛속까지 시장주의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아닌 시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눈뜨고 못 보겠다. 그러겠지. 지금 벌써 5년째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네. 도저히 못 참겠다. 아마 그게 지금 그런 이야기로 나온 것 제일 같습니다. 기본이죠. 예, 그 오바마 케어라는 그 그렇죠. 의료보험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도 시장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 왜 정부가 나서서 그걸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화당의 기본적인 뼛속까지 그 시장주의자들이다 보니까 이런 반시장적인 그럼 난 시장주의자가 아닌가 보다. 어떻게 시장주의자인 줄 알았지. 정체성을 찾으신 거예요. 내 이 정체성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아니, 모아졌어. 원래는 시장주의자였을 텐데 네. 우리나라로 이제 유학 마치고 우리나라 오신 다음에 한국화 되신 거죠. 아, 한국화된 그러니까 귤이 흐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탱자가 됐다. 네, 꼭 비유를 하셔도 탱자로 또 스스로 그리고 기하를 본부장님 지금 시장 하셔가지고 네, 시장을. 아까 그 떡 갖고 온 거 좀 다 네. 먹었지 또. 근데 사실은 지금 그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오늘 그러자도 오늘 방금 보고서를 아침에 보다가 나왔는데 미국 그 페드의 그 자산하고 다음에 이제 지준 예치금 잔고를 예. 봤더니 그 버냉키가 퀀티테이티브 이징을 한 똑같은 기간에 똑같이 점프를 하고 늘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풀어주면 예. 풀어주는 만큼 다시 지준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야. 네네.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 결국은. 네네 그렇죠. 그죠? 예. 그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 효과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자, 그 대안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대안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대안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금리를 올리려고 이제 테이퍼링 하고 나면 다음 순서는 금리를 올리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엄청나게 많은 그 초과 지준을 가진 상태에서는 금리 올리는 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못하죠. 예, 못하기 때문에 네.
뭐 좀 저같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내려서 통화 정책을 하는 시대는 끝났다. 공화당 의원이랑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헉, 그래요? 아, 저는 근데 공화당은 싫어합니다. 저는 그 시장주의자가 아니고 정부가 좀 케인지안 쪽에 가깝다. 또 그것도 따지고 네, 보면 알았어요. 뭐 하여튼 주제로 이게 빨리 케인지안입니다. 시간 별로 없어. 근데 뭐 통화량을 수단으로 삼든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을 삼든 해야 되지. 이 금리로 타겟팅을 하는 그 방법은 향후 5년에서 10년 이내로는 불가능할 거다고 저 저는 풀어놓은 돈을 생각합니다. 다 빨아들이기 전에 힘들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근데 너무 빨리 빨아들이게 되면은 네. 다시 경제가 또 침체로 갈 수 있습니다. 경제만 침체가 되는 게 아시아 국가들은 망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네. 타겟팅보다 높으면은 어느 정도 통화를 계속 환수하는 식의 어떤 정책을 쓰는 거고 금리 레벨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이 이제 그 한 달에 850달러를 주던 거를 조금씩 덜 주는 거고 100억 불씩 덜 주는 거죠. 올해 말까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빨아가지고 오는 그 통화 환수가 생길 거고 그래서 그 빨아오는 걸 다 빨아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정상화하는 건데 어쩌면 두 개를 같이 할지도 모르겠어요. 금리도 좀 올려가면서 돈도 환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한번 FOMC 때쯤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FOMC가 얼마 있으면 열리니까 네. 지금 그 1월 FOMC 의사록에서 그 12명인가 14명의 위원 중에 2명이 뭐 정상 표준적인 경제 규칙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 중반에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 중반.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얘기가 인상 얘기가 막 나왔던 건데 매파들이 있죠. 거기도 매파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공화당이 그렇게 이제 그 페드를 감시 규제하려 그러는 것처럼 또 연준 위원들 간에도 지금 그 연준 인사들 간에도 지금 그런 그 반론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거는 방향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저 돈 다 회수하려 그러면 연준이 자산이 지금 4조 달러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역사 이래로 1조 달러를 넘어간 적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렇죠, 4조 그러니까 3조 달러를 다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야 그래야 이제 이게 금리 정상화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자연 실업률이 한 5% 정도 돼요. 자연 실업률이 보통 때 있는 실업률이 한 5% 되는데 그렇죠, 네. 6.5 정도 되면 원칙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들어가야죠. 근데 이 6.5가 믿을 수 있는 그 6.5가 아니라는 거거든.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 발표되면 사람들이 에이 저거 두 집 건너 하나씩 백수인데 무슨 얘기야 이런 소리 나오는 거 똑같은 상황이 지금 미국도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2015년에도 가능할지 안 할지 좀 알 수 없는 네, 저도 그렇게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국 금리를 우리가 사실은 보긴 봐야 되는 건 그게 곧바로 우리나라 금리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긴 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금리보다는 미국의 통화량만 보고 가면 뭐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자. 뭐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아까 전승지 연구원께서 지각 예, 죄송합니다. 선물로 죄송해요. 제가 오늘 술을 사야 되나요? 아니 아니, 떡 아니. 사오면 다 돼. 떡으로 되나요? 네, 떡으로 됐어. 저는 우리 빵. 떡이나 먹고 빵이요? 배고픈데. 네, 빵. 떡이나 먹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예, 그렇죠. 더 아쉬운. 아까 막 먹어치우더라고요. 저는